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라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곱셈 공식인데, 이 곱셈 공식은 말 그대로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열을 해서 전개를 해서 사용해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압축적으로 결과만을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연산의 속도가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식을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하는 방정식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식처럼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첫 번째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식 첫 번째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식의 두 번째에서 등장하는 공식들을 좀 기억해 봅시다.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이 곱셈에서의 핵심은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끼리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식을 정리한다는 건 정리된 식에서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혹시 동류항이 아직까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같을 동 종류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식을 전개하고 정리하는지를 연습해 봅시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분배 법칙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라는 항이 두 개인 다항식과 C 플러스 D라는 항이 두 개인 다항식, 즉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할 겁니다. 이때 곱셈에서 분배 법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A하고 C를 곱하고, 그리고 A하고 D를 곱하고, 그리고 B하고 C를 곱하고, B하고 D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문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AC, AD, AD, BC, BC, BD 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동류항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우리는 식을 전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에서 예를 들어보면 뭐 x 플러스 1 그리고 2x 플러스 3 뭐 이렇게 얘기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이렇게 분배가 될 거고, 이렇게 총 4번 분배가 되겠죠. 항이 두 개니까 두 개 곱하면 6개니까 4개니까 항은 총 4개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해보면 x 곱하기 2x, 2x의 제곱, 그 다음에 3x, 그리고 2x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xx 문자의 종류가 같죠. 이 셋은 문자의 종류가 같은데 얘는 차수가 같지 않아. 그러니까 3x와 2x는 문자의 종류도 같고 차수도 같으니까 이때 우리는 이것을 2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x 5x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이 바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동류항이라는 거야.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을 때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식을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요 2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제곱의 개수 2라고 얘기하고, x의 개수, 문자 앞에 있는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5라고 하고, 문자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상수항은 얼마야? 그럼 3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개하는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바로 다음 챕터에서 배울 인수분해다. 그것이 결국 결론이 되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교과서에서 도형에서의 넓이를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어떤 직사각형 4개를 이렇게 딱 맞게 붙여서 이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C, 그리고 여기를 D 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c 플러스 d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의 넓이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 4개의 사각형, 요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요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여기다 써보면 AC고 여기는 BC고 여기는 AD 그리고 여기는 BD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넓이는 AC 더하기 그 다음에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결론을 좌우를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AC, AD, BC, BD 이렇게 전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의 핵심은 무엇을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다 보면 조금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항이 3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이 3개면 총 몇 번? 9번. 각각을 9번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치환이라는 것. 문자가 같은 항이 있으면 이때 얘를 치환해서 x 플러스 y를 a로 놓고 이 식을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결과적으로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제곱이라는 게 x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또 분배해보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치환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이때 이제 또 지적해줘야죠. 자, x 플러스 xy는 동류항이니까 이 xy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식이 아무리 길어도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곱셈,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의 공식이 나와. 자, 첫 번째 이제 공식을 하나하나 써보면 첫 번째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a-b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뜻이 되고 세 번째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 공식인데요. 이때 이 공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결과적으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해보면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죠.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건 a의 제곱 분배해보면 ab 그 다음 플러스 ba 즉 ab죠. 그리고 b제곱 이렇게 되니까 ab 플러스 ab 그래서 2ab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a-b의 제곱이라는 것도 a-b, a-b니까 이 값을 우리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그러니까 ab죠. 그리고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2ab가 돼서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또 전개해보면 같은 방식으로 a의 제곱, 자, 요건 그대로 전개해보면 알 수 있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플러스 ba, 즉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ab가 소거되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이 식들을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두 개의 식을 어떤 녀석의 제곱을 전개하는 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 제곱
식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녀석의 합과 차를 의미하는 거죠. 차를 의미하죠. 자, 합과 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책에는 뭐 이거 도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곱셈 공식을 전개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책에서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식을 적절하게 잘 전개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x-7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지금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 빼기 b의 제곱 뭐였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자,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7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고 있죠. 이 결과들 있죠. 이 결과들을 가지고 직접 식을 전개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분수가 나왔어. 2분의 3a 마이너스 4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앞에 게 a고요. 뒤에 게 b입니다.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그럼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a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a 그리고 4a 4b죠. 4b 그리고 플러스 4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바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전체를 a로 본 거고 b로 본 겁니다. 자,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제곱되니까 4분의 9a의 제곱이 되고, 자, 곱하니까 이렇게 약분될 것이고 플러스 12ab가 되고 플러스 16b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공식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결과가 바로 이렇게 정의해질 때까지, 나올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5x 플러스 7y 그리고 5x 마이너스 7y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될까요? 합차 공식이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제곱, 5 그냥 바로 써볼까요? 아니죠. 연습이니까 써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 값은 25x의 제곱 마이너스 49y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개의 곱셈 공식을 배웠어요. 지금 배운 이 3개의 곱셈 공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그 변형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한 2개의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곱셈 공식 두 번째는 우리가 주로 하는,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의 곱셈 공식이에요. 이건 공식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예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자, 이 녀석의 결론은 전개해 볼게요. 일단 어떻게 될까요?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x 플러스 ab 이렇게 되죠. 이때 x를 기준으로 보면 bx, ax, 여기서 a, b는 상수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식이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시다. 요 개수가 1일 때, 자, 상수항 a, b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세요. a 더하기 b가 x의 개수로 오고 합이 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자리에 뭐가 오죠? 곱이 오는 형태로 식이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식을 전개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빠르게 기억하고 이해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첫 번째 거만 암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식을 전개했을 때 그 녀석의 특징을 좀 잘 보세요. 합, 곱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분배가 되겠죠. 분배되면 acx 제곱 그 다음 adx 그리고 bcx 플러스 bd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acx의 제곱 이렇게 되고 adx, bcx 그러니까 x를 포함한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ad 플러스 bc 그리고 bd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식을 연계해보면 얘는 1차 식 곱하기 1차 식이 됐으니까 결과는 뭐가 나왔다? 2차 식이 나왔다. 자, 그럼 2차 식이 나왔을 때 특징이 당연히 뭐겠어? 2차 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차 항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상수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식을 곱했을 때 2차 항이 나오려면 AX와 CX를 곱해야만 2차 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1차 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 여기 있는 1차 항하고 여기 있는 상수항이 곱해지고 여기 있는 1차 항과 상수항이 곱해져서 1차 항을 만드는 것이고요. 상수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BC가 아니고 BD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BD입니다. 자, 상수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기 있는 상수항하고 상수항이 곱해져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곱셈 공식의 두 번째 얘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를 문제에서 잘 정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한 얘기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얘기했던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하고 정리한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웠던 이 곱셈 공식의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공식처럼 잘 기억해서 암기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